하고 빨리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도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어제 이재명이가 남대문과 서울역 옆에서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 이야, 이번에 주일날, 지난 주일날 예배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근데 와서요, 정면 윤석열을 탄핵하는 연설을 하는데요. 내가 이걸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고, 김건희 특검법 이거 반드시 시행하겠다. 결국은 윤석열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자, 아니, 그런데 한국 국민 중에 절반이 이재명한테 지금 속고 있어요. 아니, 이재명의 저 대명사는 세 가지거든.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대기업 해체거든. 김학성 교수님. 저런 헌법 위반적인 저런 강요와 연설을 계속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접근 방법이고 형태인 것인데, 대한민국이 정의에 무뎌져 있기 때문에 저런 행태가 그대로 난무하고 있고, 도리어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해도 뭐 전혀 이상치 않는 나라가 되도록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주가 조작 한 거 이거는 전부 결혼하기 전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김건희를 국회에서 강제로 구인하겠다는 거야. 구인해서 증언을 시키겠다는 거야. 동행명령장을 했죠. 동행명령장 냈죠. 근데 동행명령장을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하지만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증인에 대해서 영장 발부하는 것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행명령을 실제로 발부해서 그 공간까지 가지고 갔었죠, 목사님.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 절대 가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아니, 이재명이가 정가가 지금 몇 범이야? 정가 몇 범이 뭐 김건희를 불러? 전과 사범인데 11개 혐의로 7개 재판을 받고 있죠. 예.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을 탄핵시키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이제 이번에 11월 10일 날 15일하고 25일이요. 15일하고 25일. 그래서 이 광화문에서 지금 쟤들이 총동원 명령 내려놨거든. 예. 지금 5만 명 동원 명령 내렸어요. 광화문을 내전 상태로 몰고 가서 결국 대한민국을 엎어서 지가 재판과 관계없이 지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황교안 장관이 아니, 그 와인버거 장관의 영상이 그게 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재명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어제 야당이 주도하고 전체 좌파들이 모여서 한 집회를 보니까, 여러분, 우선 신문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고 우리 보수 우파는 또 10월 27일 교회 연합으로 하는 것은 조금 나왔는데, 어제는 보니까 아예 거의 중계하다시피 했습니다. 맞죠. MBC에서는 중계를 했어요. 중계방송했어요. 저는 그것을 뭐 다 보지는 않았지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3년도 2016년도죠. 박근혜 탄핵을 발의하고 3개월 만에 국회에서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제가 선진국 중에 현역 대통령이 탄핵 당한 예가 있나 봤더니 유일합니다. 자, 중진국 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남미에. 자, 그만큼 탄핵이란 것은 굉장히, 그것도 현역 대통령, 저는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10분의 1만 따라갔어도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당할 만한 그런 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발표되고부터 바로 광화문에 뛰쳐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를 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딱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좌파, 거기에 개딸, 민주노총, 정교조, 이 친구들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다도 훨씬 정교하게 지금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해봤거든요. 재미를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박근혜 탄핵할 때 처음에 촛불 광화문에 몇 명 안 나왔습니다. 그때도 우리 보수파가 방관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국힘당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진짜 한동훈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대체. 국힘당은 말이죠, 여러분 신혜식 대표는 왔어? 정말 일로 오시죠. 이제는 다시 고쳐서 뭐 수술해서 쓸 수 있는 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방송 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작년 2월 달입니다. 처음에 김건희 특검을 들고 나왔을 때 목사님께서 바로 방송에서 바로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적시 그래 특검하자. 김정수, 김혜경까지 특검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국힘당에서 그렇게 나갔으면요 특검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오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는 마치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건희 영부인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2016년도 17년도 하고 지금은 우리 광화문 우파 세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외국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몇 개월 전부터 11월 달에 이재명 선고 1심 선고가 2개 있는데 그때 가면 분명히 뭔가 일으킬 것이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힘당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놈들은 자기 국힘당 국회의원 자리 하나밖에는 별 것이 없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뭘 합니까? 저는 우리 대통령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통령 이번에 저놈들 의도대로 탄핵 받으면요 박근혜 20년 징역 180억 이것 유도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몰아붙일 겁니다. 사면 복권 안 됩니다. 지금 선거 개혁하지 않고 부정선거 불법선거 조사하지 않으면은 다시는 우파 정권 없습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그런 경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정말 혁명적인 국가 개조를 하지 않으면은 사법부, 검찰, 경찰, 심지어 군 출신까지도 저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받지만은 우리가 선진국에서 내려앉는 데는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 좌파 정부가 무너지는데 2년 3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다시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걸 원하십니까? 이번에 정말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막아야 됩니다. 이 일에 애국하지 않으면서 크리스찬, 포도하지 않으면서 크리스찬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1월 달이야말로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가장 위험한 우리 스스로가 가장 애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힘을 내시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국힘당을 해체시키십시오.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혁명적인 생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해주십니다. 아니 어제
드디어 이재명의 입에서 촛불 정신으로 나가자 예, 분명하잖아요.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저놈들은 왜 꼭 기회만 있으면 촛불 노래를 왜 불러요? 왜 그런 거예요? 지난번 저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을 속이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탄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촛불이라는 게 뭔가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좀 꺼져가는 불빛 아래서 간들간들하게 뭔가 다시 빛을 비춘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그걸 국민을 속여가지고 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거짓말해서 국민을 광장에 끌어내서 그 힘을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협박해서 결국은 탄핵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국민을 속이는데 다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어제 촛불 정신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또 그랬어. 경명하자는 겁니다. 정확한 건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도 있고 우리 여기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들이 말하는 지금 체제전쟁, 탄핵의 끝은 공산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국민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산화의 끝은 결국은 예배의 자유와 모든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알고 우리 국민에게 이 사실을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 어제 보면서, 목사님 뭐 많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어제 자기들 추산으로 30만 원으로 발표했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쟤들 100만, 200만 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30만. 예. 그런데 이 경찰 추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경찰 추산은 어제 17,000명에서 많이 잡아야 2만 명. 저희가 10월 3일 날. 오늘 강화문 예배만도 못하네. 아니, 그럼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요. 이 차선도 여기도 넓지도 않고 거기에. 그래서 저기 뭡니까, 그 서울역에서 쭉 와가지고 저 남대문까지 있었거든요. 난 내가 볼 때는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탄불 꺼졌네, 걔들. 제가 보기에는 근데 탄불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 지금부터 시작. 만약에 한동훈이 여기서 김건희 특검의 문을 열어준다면 이제 국회를 장악하고 저들이 김건희를 잡으러 압수수색하러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고 느낄 것이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십시오. 최순실을 완전 미친년을 만들어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조종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이번에 보십시오. 저들은 지금 김건희 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언제 김건희한테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은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최순실이 박근혜를 조종했듯이 이번에는 김건희가 조종한다고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무슨 이상한 그런 무속인과 연합해서 지내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김건희 여사를 보고 떠나게 만들 것이고, 윤석열 정부를 떠나게 거짓할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 국민을 협박하고, 그리고 국민님을 협박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국회가 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언론이 매일매일 생중계하면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거기에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저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야말로 이 탄핵의 문을 여는 바로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군장 때려도 가지 마. 그렇죠. 김건희 여사 그리고 가지 마.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지금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오히려 탄핵돼야 될 것은 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말입니다. 이재명은 구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란 세력입니다. 저들이야말로 막바로 탄핵돼야 합니다.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저들의 지금 해산 심판을 우리가 전 국민으로 투표를, 우리 국민 투표를 하는 청원을, 서명을 받으러 다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쟤들이 이재명 탄핵 특검법을 지금 쟤들이 1,000만 명 사인을 받고 예, 국민 투표 지금 하고 다닙니다. 지금 하고 있어. 골목골목마다 하고 다닙니다. 지금 벌써 100만 명이 넘었대. 예.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신혜식 대표님. 네, 한동훈 아저씨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정말 위험한 시기가 왔습니다. 이회창 대통령 선거 때 김대엽 나와서 사기쳤죠. 그렇지. 그 다음에 광우병 촛불 난동 때 또 사기쳤죠.
그리고 탄핵 때 또 사기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태블릿 PC 들고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고 탄핵 촛불이 완전히 이제 불타올랐는데 이번에도 또 명태균 녹취 파일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녹취 파일을 대학 교수 소리 전문가들 5명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편집 조작됐다. 서로 말들이 다른 것들을 모아놓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이 통화하는 것처럼 조작했다고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발표를 했고 언론에서도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동훈이 찍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태블릿 PC 조작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찍소리 안 했죠? 그대로 넘어갔죠? 근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명태균 녹음 파일은 조작됐다. 당사자인 명태균이도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김영선 의원도 우리 측에서 녹음한 파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할 사람 그 누구냐? 한동훈이거든요. 한동훈이 지금 4일째 잠적을 했습니다. 한동훈의 똘마니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 그 녹음 파일 갖고 있다. 내용도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자식들이 먼저 알았으면은 이게 조작됐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망쳤다. 이 얘기는 뭐냐? 윤석열 탄핵 가겠다 이겁니다. 맞아. 그리고 또 하나가 조중동이 또 침묵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태블릿 PC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이 조선일보 TV조선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겨레로 갔다가 그게 JTBC에서 폭로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가짜인지를 뻔히 알고 조작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조중동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민주당 관련 인사들 국민의힘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보는 인사들 죄다 모아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보도를 내고 있는 게 조선일보입니다, 여러분들. 탄핵 때랑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 탄핵 때는 그 멍청한 박사모들 대한문 앞에서 돈이나 걷고 있던 박사모 세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광화문에 전광훈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탄핵은 누가 막냐? 국민의힘이 막는 게 아니라 전광훈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 세력들 이제 한두 번 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명태균 녹취 파일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볼륨이 다릅니까? 잡음만 똑같고 사람 목소리는 다 제가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한동훈이가 도망친 이유가 이겁니다. 아, 이거 대통령 탄핵하고 싶은데 이거 가짜 파일이 드러났네. 내가 이걸 갖고 싸우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아마 한동훈이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큰일 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한동훈과 이재명은 공범이다. 이놈이 나쁜 놈인 겁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도왔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여당 대표가 주범처럼 이재명과 함께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 11월까지 문제해법을 내놔라? 아니, 지가 대통령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11월까지 문제해법을 내놓습니까? 지금 명태균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는 거 기자들에게 알리고 조중동에게 경고하고 싸워야 되는데 도망친 한동훈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재명이가 왜 집회를 했냐? 명태균 녹취 파일이 터졌기 때문에 제2의 태블릿 PC다 라고 해서 또다시 집회를 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대통령 탄핵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원 5만 명 모으기로 했는데 경찰 주산 17,000명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도 아마 더 많이 불러줬을 거예요. 맞아. 당원들도 모이지 않았다. 그리고 광화문이 훨씬 많이 모인다. 오늘 여기에요 3만 명 왔습니다. 3만 명. 경찰 주산 3만 명. 만세! 그러면 이재명 끝난 겁니다. 한동훈 끝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습니다. 외교 잘하고 국방 잘하는데 왜 이재명, 문재인 깜빵에 안 넣습니까? 그 중심에 한동훈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전을 바꿔야 됩니다. 한동훈 깜빵에 넣어야 됩니다. 한동훈은 여론 조작범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 조작했으면 김경수 2년이죠. 한동훈 제대로 조사하면 10년입니다. 대통령은 한동훈을 반드시 수사해서 깜빵에 쳐넣어야 된다. 그게 윤석열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에게 부탁합니다. 전광훈 목사님 광화문 세력 분명히 함께 해줘야 됩니다. 한동훈하고 독대 이거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전광훈 목사님과 독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좌파들이 전광훈 목사님을 욕하는 줄 아세요? 그건 전광훈 목사님과 정권이 손잡으면 지네들이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욕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에 간첩이 많습니다. 이 새끼들도 계속 이간질하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대통령을 살리고 누가 이 정부를 성공시킬 것이냐, 국민의힘은 못합니다. 바로 광화문과 전광훈 목사님이 분이 없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자유통일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만세 한번 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소리 너무 많이 쳤어요. 자, 한동훈 목사님. 어제 예. 이재명이가 연설한 걸 보니까 예. 힘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장대원 목사가 축복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아니 진짜 막 자신감이 넘치고, 그러니까 장종영 목사님이 기도해준 게 기도빨이 받았어. 완전히 뭐냐, 한국의 우파들도 내 편이다, 이런 힘을 받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일단 그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기도였습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은 교단장이면서 교단연합체의 수장입니다. 한국의 대형 교단들이 총집합된 한교총의 회장 자격으로 축복을 했기 때문에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그의 편인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의 교회가 눈을 부릅뜨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가증스러운 것을 척결해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정치를 하지 마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 헤로당의 분역을 책망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큰 공의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거짓된 것을 물리치고 이 동성예례법을,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이 악의 세력이 바로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이런 정당하고 여러 많은 모든 목사들, 모든 교회는 진정한 참된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여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무리들과 함께 우리는 함께할 수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외면하지 말고 숨지 말고 이 강호분에게 함께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의 최후가 벌어질 이 강호분을 없이 겪거나 무시한다면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을 지켜줄 세력은 국민의 아닙니다.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하는 강화문 애국 세력이 당신을 지킬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똑똑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이 더운 이렇게 갈철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일이 갈수록 더 많이 나고 마치 과거의 국민대 하는 수준만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강화문 주일 연합회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구국의 재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황정은 장모님, 원포인트 하나만. 지금 나는 사실 오늘 여기 예배 올 때 큰 걱정하고 왔거든요. 왜? 오늘 주일 연합 예배가 절반도 안 모일 것이다. 왜냐하면 날 보고 예배 방해놨다고. 그러면 장모님, 진짜 우리가 예배 방해놨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처음부터 10월 27일 집회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첫 번 만남부터 흔쾌히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10월 27일 날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꼭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10월 27일 하루를 준비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경비를 들였을 겁니다. 이것을 지금 거의 6년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계획을 해서 했는데 어제 그것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연로하시고 신체적으로 좀 약하신 분들이 신앙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 때문에 나오시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방해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전 세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고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그냥 예배 드리고 많은 그런 게 아니라 생활로 나타나서 삶으로 나타나서 애국 운동에 헌신하고 이 나라를 개조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기서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김학선 교수님, 원포인트 한마디만. 혁명은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혁명은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재명의 그 저서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라고 책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혁명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우리도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교인과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목숨 걸고 투쟁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광화문에 총사령관 전광훈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목사님께서 늘 바르게 쓰셔서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혁명을 주도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목숨 걸고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